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급 중국 방문입니다. 요약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간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왔고 회담 주요 의제는 무역, 에너지, 대만 문제와 이란 호르무즈 관련 사안들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산 원유 구매와 보잉 항공기 대량 주문, 이란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중국 정부는 많은 부분을 즉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상세 내용을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미국산 원유를 구매하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면서 텍사스, 루이지애나, 알래스카 항구로 중국 선박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은 그러한 발표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또 중국이 보잉 항공기를 200대 주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고 GE 엔진 404, 450대도 언급했지만 구체적 기종이나 납기 등 실무적 세부는 공개되지 않았고 중국의 공식 발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중국이 이란과의 협상에 도움을 주고 테헤란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으나 중국은 일부 발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트럼프는 양측이 항로 재개에 합의했다고 전했지만 이 또한 즉각적 확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만 문제는 여전히 미묘합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핵심 사안이라고 경고했고 트럼프는 대만 방어 의사 여부를 직접 답하지 않겠다며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 착수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혀 이 사안은 양국 관계의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란 호르무즈 제재와 관련해선 트럼프가 중국의 이란의 핵 군사 능력 불용을 촉구했고 호르무즈 재개를 원한다고 전했으며 중국이 이란산 석유를 사들이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 완화 여부는 며칠 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역 투자 쪽에선 중국 측이 향후 3년을 겨냥한 전략적 안정 틀을 합의했다고 발표했고 무역, 투자, 농산물 등을 다루는 별도 이사회를 설치하기로 협의했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다만 관세 철폐나 구체적 구매 약속 등 명확한 실무 결과는 부족합니다. 민간 측에선 보잉, GE,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등 주요 기업인들이 수행단에 포함됐고 트럼프의 발표들이 구체성이 떨어지자 시장과 투자자들은 의구심을 표하며 주가와 선물 시장이 하락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거 2017년 방문 때 발표된 거래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현되지 않았던 전례가 있어 이번 약속들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석유 구매, 보잉 200대 주문, 이란 군사 지원 중단 등 대형 성과를 발표했지만 중국 정부의 즉각 확인 부족과 기종, 시기, 제재 완화 등 실무적 세부의 불명확성 때문에 이번 성과는 상징적 의미가 크고 실제 이행 여부와 범위는 후속 절차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AI 주도 투자 열풍과 시장 과열 현상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AI 관련 기업에 투자자 자금이 대거 쏠리면서 올해 최대 규모 IPO 중 하나였던 세레브라스가 상장 당일 큰 폭으로 급등했고 엔비디아와 다른 빅테크 중심의 시장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옵션 포지셔닝과 변동성 위험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고평가 과열 신호에 대한 경계가 제기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AI 칩 업체 세레브라스는 공모가 185달러로 상장해 장 초반 약 350달러까지 치솟으며 일중 급등을 기록했고 종가는 약 311달러로 공모가 대비 수요가 2배 이상 몰렸습니다. 이번 IPO로 약 3천만 주를 팔아 약 55억 5천만 달러를 조달했고 보도별로 시가총액은 약 900억, 1,07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세레브라스의 폭등은 AI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종목에 쏠린 투자와 투기적 자금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술적 경쟁과 제휴 측면에선 세레브라스가 웨이퍼 스케일 칩을 무기로 엔비디아 등 기존 GPU 강자와 경쟁을 표방하는 가운데 AWS, 오픈AI 등과의 파트너십으로 성장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기술의 성숙도와 유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엔비디아는 AI 수요로 시가총액이 급증했고 매그니피센트 세븐로 불리는 소수 대형주들이 전체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측면에서는 골드만삭스가 나스닥 100 지수와 1개월 콜옵션 가격의 상관관계가
최근 극도로 양수로 전환된 현상을 업 크래시로 지칭하며 과열 신호를 경고했습니다. 과거 유사 국면은 추가 상승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지만 이후 변동성 폭발로 이어진 전례도 있어 추가 상승 가능성과 함께 변동성 급증의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세레브러스 IPO는 AI 투자 열기의 강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단기적 과열과 높은 밸류에이션을 동반한 강한 매수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 실체와 고객 집중도 시장 변동성 관점에서 신중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직의 교체입니다. 요약하면 제롬 파월 의장이 8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며 케빈 워시가 새 의장으로 취임했고 파월의 팬데믹 대응과 고인플레이션 억제 이력, 워시 취임에 따른 통화정책 방향과 시장 반응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요 이슈입니다. 워시는 상원 인준을 받았으나 초기에는 여러 경제 지정학적 도전 과제를 맡게 됩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파월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의 금리 인하와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금융시장과 신용경색을 빠르게 안정시켰고 이후 2021-22년에 고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1980년대 이후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 사이클을 단행한 점에서 평가받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판단해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파월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압박과 조사 위협 속에서도 중앙은행 독립성을 옹호했고 의회와의 광범위한 관계를 통해 일정한 보호막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새 의장 워시는 취임 직후 이란발 에너지 충격과 서비스업 중심의 끈적한 인플레이션, 소비 위축 등으로 쉽지 않은 초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트럼프 계열의 기대처럼 조기 금리 인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의 물가 노동시장 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하면 조기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리더십 교체는 통화정책의 방향과 정치적 긴장 관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며 워시의 선택이 향후 시장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시장의 불안 심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예상보다 강한 물가 지표와 이란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채권, 주식, 원자재 시장이 동시 타격을 받았고 미 국채를 비롯한 글로벌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금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했고 시장은 금리가 더 오래 또는 더 높게 유지되는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무역과 지정학 리스크 및 예상보다 강한 물가 지표로 시장이 불안해졌고 특히 이란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습니다. 주요 물가 지표로는 소비자 물가지수 연 3.8%, 생산자 물가지수 P 연 6.0% 등으로 모두 상승 압력이 확인됐고 수입 물가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에서 30년물 금리가 약 5.11%, 10년물 약 4.57%, 2년물 약 4.08% 수준까지 급등하며 단기 장기 금리가 모두 상승했고 독일 10년과 일본, 영국 국채 등 글로벌 채권 금리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채권 금리 상승은 주식과 기금속 매도, 달러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금과 은 가격은 크게 하락했고 주식 시장도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유가는 WTI 약 104달러, 브렌트 약 108.3달러로 급등해 에너지 쇼크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연준의 새 의장 하에서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철회 재조정하는 중이며 단기적으로 인하 가능성은 낮아졌고 연말 추가 인상 가능성도 일부 반영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재정 부담도 국채 이자 비용 증가로 악화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에너지 충격과 높은 물가가 금리 재평가를 촉발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동시 충격을 주고 시장 심리를 약화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기업들